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봄날 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오늘은 핑크팬더님이 안 계시네요. 네, 핑크팬더님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생기셔갖고 못 오셨습니다. 네네. 오늘은 두 명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거의 정신력이 고갈될 정도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정신을 쥐어짜시는 게 아닌가.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단팥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느낌이 또 새롭네요. 사람이 너무 한 가지 일에 너무 막 골똘히 집중하다 보면 막 꿈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막 밤낮 없이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 막 나오더라고요. 멋진 사업가십니다, 역시. 꿈에 막 이것저것 제가 구상했던 것들이 막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지 깨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면 늙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늙어가고 있습니다. 곰님 오늘은 주제를 뭘로 먼저 하시죠? 예, 오늘은 백설공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설공주? 예,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꼭 왜 아무나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백설공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그 책을 통해서 백설공주는 피부가 하얗지 않겠습니까? 네네. 왜 백설공주는 피부가 하얄까? 그리고 걔들은 왜 북유럽에만 나타날까?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유럽? 그렇죠. 북쪽에만 나타납니다. 백설공주가. 네. 왜 백설공주는 북쪽에만 나타날까요? 글쎄요. 사람의 피부는 왜 하얄까요? 노란 사람도 있고 블랙 인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그 띠를 두르면서 점점 좀 하얘져요, 사람이. 그래갖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양쪽 극으로 가가지고 햇빛이 좀 약한 쪽으로 갈수록 하얘진다고 합니다. 네네. 이걸 왜 그런가 하고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네네. 설명을 하는데 저 처음엔 그 햇빛 때문이라는 건 좀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여성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여성하고요? 여성의 출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 얘기를 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설명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인간이 저는 좀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인간이 이제 원래는 털이 많은 이제 유인원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네네. 근데 털이 없어졌대요. 털이 없어진 건 이제 육식을 하려고 사냥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뒤에 이야기고 털이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데 받다 보면 자외선을 받겠죠. 네네. 그럼 저희가 자외선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외선을 받으면 얼굴이 좀 타죠? 예, 타고 쭈글쭈글해지고 뒤에 가면 늙죠, 빨리. 네네. 그리고 피부암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원래 그 짐승들을 잡아보면은 사냥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강아지 피부를 보면은 점박이 빼놓고 나면 전부 다 보면 안에가 하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깨끗하죠. 근데 이게 털이 없는 짐승들은 피부가 까매요. 이게 자외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외선. 네,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면 여성들도 보면은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네. 피부 까매지지 말라고.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이 받으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있대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 크림을 갖다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많이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과남용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비타민 D를 갖다 식료품에 섞어갖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비타민 D를 섭취하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긴대요, 몸에. 그렇죠.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가 안 생기죠. 근데 이걸 옛날에는 차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단이 안 되는 인간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단이 되는 거, 자연 차단이 되는 그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긴 애들은 그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적응이 되고 살아남았대요. 아까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은 이제 여성 학자분께서 여성 이제 고고학자, 고인류학자죠, 쓰신 건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시꺼매지는 게 그래서 시꺼매졌대요. 근데 그 후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을 해갖고 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묘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외선을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뼈가 약해진대요. 뼈가 약해져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뼈가 약해지면 출산을 할 때 골반 뼈가 부러진대요. 그렇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출산을 할 때 뼈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골반이 벌어지죠. 네. 근데 이게 뼈가 약해버리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하고 그러면 이제 출산하면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까만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햇빛이 부족한 데에서는 비타민 D가 덜 형성되고 그러면 뼈가 약해지고 그럼 출산할 때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햇빛이 부족함으로 비타민 D를 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햇빛을 많이 받았으면 하얀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햇빛을 발음을 좀 정확하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까만색으로 햇빛을 덜 받게 자외선을 덜 투과시켰었는데 더 많이 투과시켜야 되다 보니까 하얗게 됐다. 점점 하얘진 거죠. 그래서 백설공주가 알고 보니 그런 그 뭐랄까 인류 진화 중에 출산과 엮여 있는. 별로 재미가 없네 근데. 재미가 없나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다 알고 계셨구나. 저 이거 보고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인류 진화가 이렇게 연관이 됐구나. 그래갖고 백설공주라는 것은 하얀 피부의 사람들은 이제 북쪽에 나타나고 지금은 그럼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니까 자연 차단제 바르고 뭐 비타민 D 따로 먹고 좀 더 들어가서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웃긴 게 백인이 나온 지 한 5,0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순수 백이 나온 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5,000년? 5만 년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5,000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전에 그 이집트나 뭐 그런 그 인류들은 백인이 아니고 그런 흑인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집트 이집트 옛날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은 거의 노예들이 흑인이던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흑인이었다. 뭡니까? 예수 흑인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어요 또. 예수 흑인설이 있었어요. 얘기가 한쪽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냥 설이죠 설. 네, 설이죠. 근데 그쪽에 원래 그 인종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섞여 사니까 흑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안데르탈인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없어졌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 백인들이 그런 걸 했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이제 밀려나서 다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전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둘이 원래 종이 달라가지고 아예 혼종이 안 됐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혼종이어가지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나눠가지고 그 뭐랄까 백인들이 되게 네안데르탈인은 구식이고 나쁘고 저것들은 없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 이유를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 얘들을 갖다 식민지 사회에 있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좀 기계를 사용하고 또 무력도 강하고 이래서 점령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백인을 표상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랄까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었는데 결국 유전공학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직접 좀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섞였다는 걸 알고서 백인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것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구나. 원래 단순하게 생각하셨나요? 인류를? 저도 이제 옛날에 책을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제 책들에 그 써 있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에 나와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고 전쟁해갖고 막 죽이고 막 잡아먹었다 이런 책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러는 거죠. 잡아먹긴 잘 안 잡아먹었다 사람들. 잡아먹는 거는 육식 사람 잡아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제 어쨌건 인류가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예. 지금은 단일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지구상에서. 그렇죠. 단일 민족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뭐 우리 정도 되는 지금 세대는 어마어마한 유전자가 섞이고 복합적으로 믹싱된 유전자로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진화될 부분은 진화되고 또 퇴화될 부분은 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기원? 지금 이제 고모님이 기원 같은 거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기원을 연구하는 뭔가 이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그냥 이걸 봤더니 재밌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경제랑 연관이 된다든지
내가 뭐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다든지 돈벌이하고 연관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단순히 그냥 재밌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에 그쳐서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역사는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된다. 역사를 잘한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연구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사실 역사가 깊이 갔냐 하진 않지만 남들 앞에서 멋져 보일 수는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만큼 알거든. 뭐 근데 이제 아는데 뭐 what, so what 이랬을 때 결론은 뭐야? 재밌었어. just 그렇게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끼니가 바뀌었어. 끼니가 어떻게 바뀌었어? 너 몰랐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누가 새끼를 먹어? 아, 새끼 먹는 사람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끼니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습관으로 이어진다든지 습관은 곧 뭘로 이어지나요? 비즈니스로 이어지죠. 그렇게 가야지 재밌는 얘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이 뭐였어요, 곰님은? 결론이 계속 진행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유전과 그 진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혹시 이제 말씀하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유 많이 드십니까? 우유는 조금요. 조금 드시죠. 근데 원래 인류는 우유를 못 먹는데요. 아동은 먹는데요. 성이 되면 거의 못 먹는답니다. 어떤 근거로? 먹으면 안 돼요. 근거가 아니고 소화가 안 된대요.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잘 사는데 대부분이 소화를 못하고 그냥 다 나간대요, 몸에서. 그러니까 소화를 하려면 소화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대부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우유를 먹는데 우유를 먹어 소화하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누가 있냐면 이제 그 북유럽 사람들, 북부 유럽 사람, 스웨덴이나 이쪽 사람들하고 뭐 사하라 이남 쪽에 유목민족들은 먹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성인 돼서도 이제 우유가 흡수가 된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위장이 안 좋답니다. 안 좋은데 이게 왜 사람들이 자꾸 먹게 될까? 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죠. 원래 이걸 먹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었대요. 미국 사람 누가 먹냐면 백인 상류층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상류층들이 먹다가 이 문화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여가지고 실제로 걔들은 소화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북유럽 사람이 많이 이민을 갔으니까 상류층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화가 퍼져나간 거죠, 밑으로. 그래서 소화도 못 시키는 뭐 아시아계라던가 아니면 흑인들 중에 많이 소화를 못 시킨대요. 전체 인류의 한 80% 정도가 소화를 못 시킨대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100%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러면 저도 우유를 많이 먹거든요. 좋아하고 잘 먹고 뭐 먹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갖고 옛날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보면은 락타제인가 그 약이 있대요. 약을 먹고 우유를 먹는다는 겁니다. 먹으면 자꾸 설사하고 그러니까. 그 약 많아요, 그런 약.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자꾸 먹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은 우유도 못 먹어? 되게 너 촌스럽구나. 잘 못 사네? 막 이래가지고. 그랬대요. 누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상류층 백인들이, 그러니까 주류 사회 있지 않습니까? 주류 사회 백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걸 보고서 원래 유행이라는 건 모방이지 않습니까? 상류층이 하면 그걸 따라서 점점 더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모방 따라가는데 모방을 쫓아가다 보니까 먹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설명하는 거죠. 마케팅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 코카콜라 있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 얘기할 때 보면은 산타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산타크로스가 그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빨간 옷에 뚱뚱한 산타크로스 성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코카콜라가 100년 동안 마케팅을 해갖고 그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 so what? so what? 갑자기 왜 산타크로스 얘기를? 그러니까 우유라는 것도 원래 못 먹는 거예요. 성인은 못 먹는 거고 안 되는 건데 이게 퍼져나온 거죠. 그럼 우리 좀 먹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먹기는 먹는데 오히려 이제 몸에 부담이 되니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유제품 요거트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도 소화가 된대요. 다 안 드셔야 될 텐데. 요구르트하고 치즈 같은 거는 그게 한번 발효가 돼갖고 나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우유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 하는데 거의 아시아계는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농경 문화라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유제품을 취하고 안 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엇갈립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많이 연구하시는 식품학자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뭐 강의 같은 거나 책을 접해보면 네. 정답은 없어요.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고모님.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 인간이라는 몸 자체가요. 사람마다 너무 개별성이 강해요. 그렇죠, 틀려요. 타고난 거 많이 다르죠. 유전자가 예,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건강 수업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 이제 건강 강의를 되게 한 석 달 정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모든 유제품을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속이 편할 수 있죠. 그리고 체질적으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소화 잘 되는 우유라고 해서 마트 가면 나오잖아요. 뭐 락토프리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 성분을 제거한 락토프리, 락토프리 우유도 많고 한데 뭐 그 유제품을 안 먹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본인의 몸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지만 인류의 이제 진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맞는 지역이 있고 맞는 지역에서 진화해온 유전자를 갖다 물려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맞는데 나머지 지역은 먹어봐야 좀 어렵다. 차라리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던가 아니면 이제 뭐 치즈를 만들어서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뭔가 보기에 그분도 이제 한국인 여류 이제 고생물학자시거든요. 그 사람은 고고생물학자인가요? 직업은? 고생물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미생물? 고생물학자신 것 같죠. 고생물학자? 네, 그럼 아까 그 백설공주에 관련된 그거를 쓰신 거죠. 분이에요? 그 이제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고 계시는 분인데 고생물학자 맞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아계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이 우유를 먹는데 이건 마케팅인 것 같다. 모든 것은 마케팅이죠. 모든 것은. 우유만 마케팅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요? 눈을 뜨자마자. 눈을 딱 뜨면 뭐 본인이 스마트폰 먼저 펴보지 않나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뭐 언론이나 뉴스나 토픽을 보실 거고 그게 뭐 100%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일단 가공된 얘기들이 가공된 얘기고 어떤 또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이죠. 마케팅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것은 마케팅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죠. 그렇죠. 다 소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유는 그 전체 중에서 정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또 시골도 아니고 도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케팅의 뿌리에서 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가 작게는 한 25%, 많으면 40%에서 50%까지 우리가 먹는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소비를 한답니다. 하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식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식만 갖고는 인류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풀을 먹는 아니면 뭐 곡류를 먹는 거에서 그 뇌를 키우다 보니까 뇌가 그 지방이죠. 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하게 됐고 이게 점점점 오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었는데 치매 있지 않겠습니까? 치매. 네, 치매하고 뭐 무슨 병들 있지 않습니까? 늙어서 오는 병,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들. 이거가 육식을 하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육식을 해서? 네, 육식을 하면서. 하면서. 근데 이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랄까 진화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좀 뭐랄까 생존에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육식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육식을 해도 고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약했다는 거죠. 근데 고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진화를 또 했대요. 그 우리의 이제 진화상에 있는 이제 그 단계에서. 근데 그때 관여한 유전자가 점점 발현을 되면서 세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치매 쪽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유전자라는 게 양쪽에 다 주효과가 있고 부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치매 유전자는 곧 육식에 관련된 유전자고 고기를 먹고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같이 치매라는 질병도 같이 왔다.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육식을 끊으면 괜찮을까? 했더니 그거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식을 끊는다고 치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유전자가 이미 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되게 좀 지금 보시면 감기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은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인간의 몸 자체가 유전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암이 어떻게 걸렸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떤 의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양한 어떤 가능성과 습관, 사람의 습관, 그 습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이제 들었던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암 이제 그 환자가 계셔서 흥미롭게 들었던 그 의사분의 내용이 있었는데 암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습관, 그다음에 뭐 본인의 음주, 흡연,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식습관 중에서도 어떤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 취침 습관, 타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 삶의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떤 의사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는데 잠정적으로 10년 전에 큰 스트레스가 10년 후에 나온다고 해요. 몸으로.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그런 가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된다. 몸이라는 게 어떻게 10년, 20년을 축적된 어떤 스트레스까지 다 함축해서 10년 후에 그게 발현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본인들의 어떤 그 뭐 주장들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걸 어떻게, 정신적인 게 물리적으로 신체로 온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그 극심한 고통은 이제 배우자의 그 죽음, 첫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부모님의 죽음, 첫 번째가 배우자, 뭐 첫 번째 뭐 유혈을 가리기 힘든데 이제 자녀의 사망,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모의 사망,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고통. 그게 이제 일반 스트레스 수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계속 크죠. 크죠. 그 크죠. 엄청난 큰 그 스트레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뭐 세월호 때도 국민들이 엄청난 그 국민의 스트레스 그 수치를 그 통계적으로 그 표시한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굉장히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이 실제 당사자들한테는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사분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그 병으로 나오는 체질이 있고 나오지 않는 체질이 있고 그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어떤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지금? 뭐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의 몸은 정신세계까지 다 함께 어우러서 그렇죠. 읽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코르티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몸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네. 꼭 암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내용 보다 보면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육식. 그래서 뭐 단 한 가지의 어떤 가설로 인간의 몸을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육식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그래갖고 책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식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어떤 이제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부족들 보면은 사람을 먹는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 먹거나 또는 이걸 태워가지고 그 죄를 흡입을 한대요. 근데 전부 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먹을 때 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거나 자기의 가족일 경우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서 강력했던 적을 가서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가족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내 몸에 같이 남아 있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는 전쟁의 적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을 내가 흡입함으로써 나도 그의 힘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먹는데요. 근데 이거에 설명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광우병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프리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무슨 단백질 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는. 그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 거기서 연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그 죽은 가족을 갖다가 이렇게 식인을 하는 이제 그런 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식인을 하는 이유는 그 가족 그 자기 조상이 자기 몸에 계속 산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응? 산다, 살아있다.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다. 그래갖고 나눠서 같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무섭죠. 죽으면 내 가족이 다 잡아먹어요. 일가 친척이 참 무서운 얘기인데 걔들 문화니까 그게 그렇치고 근데 이제 그 사람 고기를 먹다 보니까 걔들 이상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 10년쯤 후에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먹게 되면은 생기는 뭔가 단백질 문제 생기는데 그게 프리온이라고 광우병 때 나왔던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와 책에 그 증거들을 확보하셨나 봐요. 그죠. 이 생물학자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래서 식인이라는 게 이렇게 뭐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사람의 그 사회가 그런 병들이 생겨가지고 뭔가 이제 안 좋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과할 때 우리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거를 책을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재밌는데 이거 옛날에 조금씩 떨어져 봤었거든요 이야기들. 근데 일관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에 가면 막 이제 그 고생물학이 이제 유전자하고 유전공학하고 이제 붙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막 사기쳤는데 이제는 이제 이빨을 딱 내놓고서 이 이빨은 뭐 10만 년 전 거야 했는데 갖다 놓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원숭이인 걸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갖고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추측이었다면은 이제 추측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100% 정확하진 않죠. 절대로.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옛날 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지? 베이징 원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원인은 되게 이제 중국 쪽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류사 쪽으로 되게 중요한 이제 발굴이래요. 근데 저쪽이 어디지? 그 영국에서 가짜 그걸 원인이 나왔다고 원인이 될까요? 옛날 이제 미라가 아니고 이제 해골이죠. 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석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을 때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람 해골하고 원숭이하고 뭐 고릴라 뼈를 갖다 섞어놓고서 옛날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였던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이제 아니 옛날이라는 거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50년대 쪽인가 60년대 그때쯤 발견이 됐대요. 그래갖고 1990년대쯤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 게 아니었어. 이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건 원숭이 건데 몇 년 안 된?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구라가 좀 안 통하는 구라, 그러니까 거짓이 안 통하는구나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옛날부터 들어갔죠. 예. 곰님은 제가 봤을 때 이집트를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도. 그 이집트를 가보시면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예전에 그 문명을 일으켰던 3대 발상지가 있었잖아요. 어디죠? 3대 발상지 인도, 다 강이에요. 예, 그렇죠. 강,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또 이집트 인도 강이죠. 인더스 강 쪽하고 뭐 또 하나 화강 쪽이죠. 그런 이제 3대 문명 그 예를 들면 이제 문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여행을 그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가시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트래블이 되는데 이집트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역사 사실들을 벽화로 다 남겨놨거든요. 종이가 아닌 벽화. 그렇죠. 그때 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나 모든 것들을 추측하고 그다음에 미이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수학과 건축과 과학을 과학 기술의 어떤 그 발달 사항을 저희가 이제 지금도 보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고도의 기술을 굉장히 발휘했던 거의 뭐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 고고학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고고학에 대한 그렇게 연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이 아니고 고고학은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오래된 뭐 1960년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계속 뭐 고민을 하고 발전되고 그렇죠. 그런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보존 세계를 좌우했으니까. 그럼요. 보존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유럽에서는 엄격하고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재원이나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관광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이제 본인들의 그 역사지, 그 문화에 대한 어떤 뭐 프로텍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전 사실 제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고고학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이집트를 가고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나 뭐랄까 익사이팅하다 할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접하셨잖아요. 아직은 직접 책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보시면 정말 네. 그게 굉장히 그 광활하다. 광범위가 아니고 광활하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은 못할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돌 하나가 사람의 수십 명보다 더 큰 돌인데 그쵸, 그거를 그쵸, 다 그쵸. 강에서부터 다 예. 이동을 했는데 예전에는 트럭도 없었고 트랙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싫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도르래처럼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그렇게 그렇죠. 차 없이 예.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뭐 포크레인이나 그런 장비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크기 자체가 뭐 수십 미터가 되니까요. 그 사람의 힘이 참 없는 손으로 맨손으로 인력으로 그냥 인력으로. 개미 군단이죠,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문명이라는 게 참 신비롭고 예, 신기한 거. 내가 감히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초월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초월, 넘나드는 경계를 넘나드는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진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뭐 만약 그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시간이 되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책을 좀 매 시간 책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인류의 기원이요. 결론은 없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뭐랄까 진화를 해왔다. 그래갖고 이제 진화상에 뭐 필요하다는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하다, 잘 적응되는 것들이 발현이 되고 나머지 그 사라져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 다 좋다고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인류사적으로 아니면 진화사적으로 보면은 우유 문제처럼 안 맞는 건데 마케팅에 좀 끌려다니면서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정도가 이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결론은 그렇고 책은 이제 그 후에 인류의 이제 책 이름이 이제 인류의 기원이거든요.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왔다는 거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하고도 연관을 지으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어요, 곰님. 진짜로. 그렇죠. 예, 그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가 정말 그 판타스틱한 말을 하셨는데 역사는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알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꼭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안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왜 하는지 알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장 이거 역사 읽어가지고 돈이 안 되죠. 근데 그것들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경제 흐름이 뭐 인류의 어떤 그런 기원과 비교해 보니까 이랬다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는 뭐랄까, 그럼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 차원 더 이렇게 믹싱해 보면 어떨까, 비빔밥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2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